최근에 리플 XRP 시장에 조금 긴장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리플 레저 검증인 중 하나인 그레이프 드롭 측에서 몇 분마다 수만 개의 XRP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을 했다는 건데요. 5만 개, 6만 개, 또 많게는 14만 개씩 이게 하루 종일 반복이 됐었다는 거죠. 특히나 지난달 7월 12일부터 자기 검증인을 가동을 하고 블록 하나하나를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만 XRP 이상 움직이는 대규모 전송만 따로 걸러봤을 때 여기서 계속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가 비트겟 같은 거래소 주소랑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누군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냥 거래소나 기관의 평범한 유동성 관리일 뿐일지. 여기서 그레이프 드롭 측에선 이렇게 봤습니다. 대규모 이동은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 즉 VWAP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주체가 거래소끼리 자산을 계속 옮기면 거래량이 부풀려지고 알고리즘 매매 보시 움직이고 심하면은 단기 가격까지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조작 맞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대규모 이동 자체가 무조건 조작이다 이런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거래소, 마켓메이커, 기관 투자자들은 내부 계좌 정산이라거나 아니면 시장 메이킹 전략 때문에도 이런 전송들을 하기 때문에 마치 주머니에서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처럼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하나만 보고 단정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바로 패턴이 중요합니다. 특정 가격 구간에서만 이런 전송들이 몰리고 그리고 직후에 시세가 요동친다면은 그때는 의심해 볼 만하고요. 반대로 하루 종일 시세랑 상관없이 분산되면서 발생을 하면은 운영성 전송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기 매매자에게는 변동성 경고등이 될 수가 있고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숫자 하나로서 감정 흔들리지 말자 이런 교훈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리플 XRP 생태계가 훨씬 더 큰 구조적인 변화 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 레저는요 EVM 사이드체인 통합이나 아니면 실물자산 RWA 토크나 디파이 확장 같은 이런 굵직한 변화가 진행 중에 있죠. 그 한가운데에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DXRP인 거고 리플 레저 전용 고성능 탈중앙화 거래소죠. 자동화 마켓메이커랑 오더북 거래를 결합을 하면서 유동성 공급자한테 동적 수수료 그리고 프리미엄 거래상 접근금 같은 혜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아이디어 물량의 75%가 이미 판매가 됐고 상장가는 0.35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만 잡으면은 리플 레저 디파이 생태계의 거래 허브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펀더멘털 속에서도 차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XRP는 지금 일간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 패턴의 막바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상단 추세선을 시험 중에 있고요. 돌파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하지만 돌파만으로는 부족해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뒷받침돼야만 강세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은 이전 랠리 초반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고 거래량 없이 돌파하면 반전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서 한때 뜨거웠었던 XRP 플리핑 전망이 힘을 잃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가총액 2등에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었었죠. 하지만 최근에 몇 달간 이더리움은 현물 ETF 기대감과 디파이, NFT, 웹3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 반면에 XRP는 소송 종결 이후에도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기 자체가 플리핑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공통된 시장의 시각이고요. 그렇다고 XRP의 장기적인 잠재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건 QR코드 결제 시장인데요. 전세계 농촌, 오프라인 지역에서 QR 결제가 급속하게 확산 중에 있죠. 2024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5조 4천억 달러, 2029년까지 8조 달러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XRP가 이 시장의 10% 정도만 점유를 하더라도 연간 거래 규모가 8천억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프리미엄까지도 반영했을 때 6달러에서 30달러대까지 가능하다라는 계산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자본 유인 모델로서는 70달러 시나리오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낙관적인 가정이지만요. 이런 그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그레이프 드롭 의혹 자체가 시장 감시랑 데이터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조작 확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큰 흐름들 속에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XRP는 지금 단기 가격보다 구조적인 진화를 통해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투자에서 살아남는 것은 소음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웃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겉으로만 봤을 때 그냥 호재 뉴스가 쏟아집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4조 달러를 넘어서 구구를 제쳐버렸죠. ETF 자금은 6일에서 7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더리움은 신고가까지도 단 3%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고래들이 미친 듯이 매집을 들어갔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자면은 이게 그냥 단기 호재인 건지 아니면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고 있는 건지 ETF, 시가총액 랭킹 역전 그리고 고래 매집과 알트 ETF 추진까지도 겉으로 봤을 때 각각 다른 뉴스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한 줄로 묶어서 이렇게 봅니다. 자본이 자리를 갈아타고 있다. 그냥 시장 안에서 돌고 도는 돈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이동하는 그림인 거예요. ETF 승인 전 상황까지도 기억하시나요?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했고 이번에도 안 되겠지 하는 시선이 팽배했었죠. 그때 고래들은 조용히 움직였었고 일부는 시장 밖으로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딱 나고 나서 판이 바뀌었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하루에 1,200억씩 6일 연속 순유입,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일 연속 자금이 들어서 누적 9,750억이 들어왔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전통 자본들이 그냥 발을 담근 게 아니라 몸을 완전히 담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9구를 제쳐버렸고 전 세계 자산 순위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랭킹 뉴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더 이상 대체 투자가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이제는 전통 금융권에서도 무시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서 3%만 더 상승하면 2.3조 원 규모의 숏포지션이 강제 청산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격이 올라가면 단순하게 올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청산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한번 불이 붙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타이밍에 고래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익명 고래 한 명이 이더리움 5만 개, 약 2.4억 달러를 한 방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래는 일주일 전에 1만 이더리움을 팔았다가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그때 너무 일찍 내렸구나 이러면서 다시 버스에 올라탄 겁니다. 이 정도면 포모가 시장 전체에 번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ETF 자금 들어오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ETF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에요.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반대 포지션을 치는 세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ETF 유입 자체가 시작일 뿐이지 결승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9구를 제쳤다는 것도 대단하다 이러고 끝낼 뉴스가 아니라 이건 이제 자산 분류 체계에서 비트코인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정책과 규제, 금융권 대응까지도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지점에 들어섰다는 거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 재밌는 건요. 도지코인 고래들도 지난주에 20억 도지, 5억 달러치를 추가 매집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국가보유 비트코인으로 4.7억 달러 미실현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메타마스크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MUSD까지도 출시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리고 미국 SEC는 솔라나 현물 ETF까지도 공식 접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만의 게임이 아니라요.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국가 전략까지도 얽혀있는 이런 판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생각이 나는 건요.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지도를 읽어야 될 타이밍이구나. 지금의 싸움 자체가 누가 먼저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들고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봤을 때 글로벌 자본이 새로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고 ETF, 국가채택, 고래 매집과 알트 ETF, 스테이블코인까지 이번 불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간의 돈의 흐름을 바꿀 본격적인 서막이 될 겁니다. 시장을 오래 보실 분들이라면 단기 가격보다는 구조의 변화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읽는 분들이 다음 사이클에서도 살아남게 되실 거예요. 왜 제가 원칙 매매를 활용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몰빵 투자를 권하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XRP 평균 단가가 500원에서 600원대인 분들이라면은 솔직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장기적으로 여유롭게 기다리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투자 심리가 자꾸 흔들리죠. 업비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게 되죠. XRP는 꿈쩍도 안 하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잘 오른다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XRP가 괜히 시간만 잡아먹는 것 같고 지루해지고 심지어는 이거 맞나 이런 의심까지도 들 수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계속 희망 위로만 돌리고 어제 CPI 발표에도 리플만 안 오르네요. 어제 올라가려나 저도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음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준치를 너무 높게 잡는 희망회로는 결국에 내 욕심이 나를 발목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플만 안 오른다라고 느낄 때는 코인 시장의 큰 판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XRP가 조용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힘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알트들이 못 오를 때는 XRP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시장의 순환 구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고 적당한 알트코인을 함께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중에 하나에서는요. 알트코인 타점까지도 안내드립니다. 메타디움 매수 가격, 목표가, 그리고 비중까지도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칙 매매랑 비중 조절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몰빵에서 뭐 아니면 도로 가는 매매가 아니라 단기 저점과 고점을 활용해서 적당한 비중으로 진입을 하고 현실적인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익으로서 XRP가 다시 단기 저점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게 장기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요.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큰 틀 안에 XRP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XRP 한 종목만 바라보면서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매매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시야를 넓히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를 보는 매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는 통계적인 약세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단기 반등 장세에서 수익 실현은 필연적이었고요. 실제로 RSI 지표선으로도 과열된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보유 종목들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렸는데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들에서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번 화요일에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되면서 호재로서 발표가 되는 것들 속보로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상승장 연출되면서 이번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 걸어놨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되셨고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가 되어 있고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 GPT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체결까지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요일별 그리고 시장 타이밍별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 가지고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했다가 하락장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는 날카롭게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 매도가를 걸어놓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 설정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개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리플 타점방, 그리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세 번째 방은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타점방입니다. 3개 방 전부 다 입장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 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